예, 오늘은 2026년 3월 20일, 단기로는 4359년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상원 갑자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1903년 삼성기 합편의 원중동 선생님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의 태구사는 74,145년 이렇게 유구한 역사에 서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은 또 개인적으로 제가 3월 20일 저희 그 생일이기도 하는데, 요즘은 제가 그 얼굴을 보이면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여기 제가 좁은 장소여 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데요. 오늘은 환국문명학술은 416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국문명학술은 연구원들이 지난 그 10여 년에 걸쳐서 줄기차게 우리의 고대사, 상고사, 그 다음에 태고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줄기차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해와서 이제 큰 그 징검다리는 이미 다 놓은 상태고, 그 징검다리가 지금 이제 흔들거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돌을 개고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의 한자 중심의 1차 서적인 중국 사료, 그러니까 진화죠, 한자 중심의 사료를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우리의 그 인류의 역사서에 많은 애로점이 있고 해서 유전학적, 그 다음에 형질 인문학적, 그 다음에 고고학적 이런 것을 토대로 하면서 환국의 역사에 이제 징검다리를 이제 놓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서, 이 환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샤먼의 사상, 샤먼의 제국, 샤먼의 문화, 샤먼의 문명, 샤먼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연구원으로서는 계속하여 이 샤먼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 우리 한국의 그 뉴 이재명 시대, 이런 시대를 맞아서 핫한 인물이 이제 두 명이 이제 함동균 선생님이시고요. 국어국문학, 고려대 국문학과를 나와가지고 매우 아주 정교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또 독일서 공부를 하신 우리 사막의 철학자 예도 선생님이 계셔서, 또 우리 지금 이제 뉴 이재명 시대를 새롭게 설명하는 사상가요, 이론가요, 정치 사상가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근자에 여기에 이제 헌법 접어들어서 또 우리 사막의 철학자에 대해서 제가 조그만 후원을 하고, 또 함동균 선생님은 슈퍼챗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책만 이제 다 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동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항상 그 이야기 중에서 뭐 이 안티고네라든지 히브리스라든지 하마티아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매우 이제 저는 생소한 것이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함동균 선생님의 책을 사기는 했지만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우리 함동균 선생님의 그 이야기의 가장 큰 맥락에, 또 서양 철학과 서양 문학의 가장 중심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소포클레스가 쓴 이 안티고네라는 그 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고네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 안티고네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 함동균 선생님이 간단하게 어디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안티고네는 바로 이제 이 그리스의 이제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리스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의 비극, 그러면 그리스의 신화? 제가 앞전에도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리스의 신화는 샤먼의 이야기인데, 샤먼의 이야기는 삼신할머니의 이야기인데, 삼신할머니 이야기는 생명사상인데, 북두치성사상인데, 북극성사상인데, 이거는 미트라 사상인데, 미트라 신앙인데, 황석불 사상인데, 우두 사상인데, 이거 우리의 정화수 사상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스의 폴리스, 소위 공화정, 민주라고 말하는 이 공화정이 시작된 것이 BC 한 5세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BC 600년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독일의 교육자이면서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이 차축 시대가 열린 시대를 우리가 BC 6세기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BC 6세기로 보면은 이제 BC 이제 70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서양을 망라해서 새로운 성현이라고 말을 하는 인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뭐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뭐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도 태어나지만 또 한참 또 한 651년 정도에 가서는 이 마호메트도 이제 탄생하지만, 어쨌든 부처님도 태어나시고 기타 이런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집대성 해갖고 정리해서 스타가 된 분이 이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시다르타, 그 다음에 중리, 공구, 이름은 공구죠. 공자의 원래 이름이 공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때가 우리가 인문학적,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사고를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차축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청동기와 그 다음에 철기가 전 세계적으로 교체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수레바퀴를 이용해 가지고 인류의 이동이 자유로웠고, 그 다음에 반농반목의 보리, 수수, 귀리 이 중심에서 농경, 수로를 이용한 농경 중심으로 이동이 시작하고 농사 시작되는 이런 폭발적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함동균 선생님의 그 강의를
면밀히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그리스, 그 비극, 소위 말하는 이 소포클라스의 안티고네 이야기는, 그리스의 인본주의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의, 비극, 그러면 그 이전에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 신화는 샤머니 신화와 같다고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원래 로마 신화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 신화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로마로 이제 로마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그리스 신화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신화와 그 다음에 지금 터키의 이 아나톨리아 지방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와 아나톨리아의 해역을 잇는 것이 에게해이고, 그 다음에 그 에게해 앞에 문명을 우리가 미케네 문명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떨어져 있는 것을 크레타 문명이라 말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크레타 문명은 또 이집트에서 오고, 이집트의 문명은 다시 수메르 문명에서 오고, 수메르의 문명은 바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지금 현재 흑해와 카스피해의 중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쪽에서 이제 온 것이고, 그러면 이 이전에는 다시 동진을 해서 판찰라스 지역이라 그러죠. 파미르 지역이라고 하는데, 파미르의 지역에서 마고성에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퍼져나간 사람을 우리가 태백이라고 말하고, 서쪽으로 퍼져나간 사람을 우리가 금막이라 말하고, 북쪽으로 퍼져간 사람을 천해라고 말하고, 남쪽으로 퍼져간 사람을 삼이라고 말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남쪽으로 퍼져나간 세력이 인더스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 문명이 근원이 되었고, 동쪽으로는 이 요하 문명과 이 황하 문명의 뿌리가 되었고, 북쪽으로는 우리가 카스피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몽골 문명이 되었고, 서쪽으로는 바로 지중해 문명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알고 있을 수가 있는 게 그렇게 이제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고성 이전에는 바로 흑피옥 문명이고, 흑피옥 문명은 홍사 문명에서 시작되었고, 내몽고에서 시작되었고, 내몽고에서 다시 뭐냐면은 북상에서 우리가 이 툰투라 지역, 소위 말하는 북방 이 산양과 관계가 있고, 그 이전에는 바로 우리가 서해 문명, 황해 문명이라고 하는데, 환동의 문명권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 동쪽 서쪽으로 뭐냐면 있는 이 황해 문명권에서 수수만 년 동안 수렵 채집으로 자연농법을 하면서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황해 문명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황해 문명권은 알다시피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없는 이 황하, 양쯔강, 그 다음에 요하 나나강, 대동강, 압록강, 대동강, 그 다음에 한강, 영산강, 낙동강이 모두 다 서해로 들어가서 이것이 서해를 타고 대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리핀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경로를 가지고, 그래서 이 과정이 역으로
추적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의 환인의 역사가 이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신을 모시고 광명사성을 논하고,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를 논하고, 배화교, 불, 그 다음에 구원리 환인, 뭐 기타 이 모두 다가 이야기가 이 광명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한반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 열도에 이제 정착하면서, 지금 현재 일본 국기가 바로 이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황국사 복원의 사업이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샤먼의 사상, 샤먼의 제국 문화 문명 제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지식사를, 소위 말하는 인간의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부분에 징검다리를 놓아야 될 부분에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함동균 선생님의 소포클라스 안티곤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리스의 신화와 그리스의 비극을 옮겨가는 이야기이다. 자, 다시 말하면 샤먼의 사상 문화에서 인본주의적 사상과 문화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사상은 바로 헬레니즘 사상이고, 헬레니즘 사상의 가장 핵심이 휴머니즘이고, 휴머니즘은 바로 인본주의고, 인본주의는 바로 비극에서 출발한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 유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 문화, 희극, 비극, 철학, 이 모두는 바로 이 안티고네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안티고네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의 비극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샤먼의 사상은 바로 그리스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가 어떻게 그리스의 비극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 징검다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현대사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뭐냐면은 들여다볼 것인가, 이것이 바로 환국문명 학술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은 하나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리를 해서 적어놨는데, 이거는 지금 좀 디테일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거를 이해해야만이 우리의 지성사가, 우리의 우리가 샤먼의 나라인 샤먼의 제국의 이 종주국으로서 우리가 학문의 완결점에 들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슬람 공화국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 트럼프가 함께 지금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을 옛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슬람 공화국의 구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삼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 계급인 이슬람교 이슬람교 율법 학자들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을 뜻받치고 있는 혁명 수비대가 있고, 군사 계급이죠. 혁명 수비대가 있고, 또 백성과 함께 또 나라를 지키는 이 정규군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다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제도는 과거에 이 샤먼 제국의 이 정치 시스템하고 같은 것이죠. 삼지 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이 신분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한 관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북한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일성 유일 신앙이 있죠. 그 다음에 유일 신앙을 뜻받치고 있는 조선 노동당 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자, 우리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되나, 국가라는 이름을 해, 민족국 국가라는 이름 안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관료가 있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관료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백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백성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관료화되어서 이것이 뭐냐면 권력이 수직관계로 되어버린다. 민주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태는 민주주의 형태를 띠면서 운영은 독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 종주국에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말은 지난 250년 동안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이제 해체 지경에 저는 왔다. 250년 동안에 실험했던 미국식 민주주의가 실험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금 현재 새로운 국가 질서를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이 기술공화국이라는 것이죠. 기술공화국의 디자인이 바로 뭐냐, 우리가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하고 거의 같은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하고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최고의 두뇌 집단이 지금 이제 겁먹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원에서 지금 이제 무슨 속도로 가고 있는 중국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으로 따라가자는 이런 지금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의 패권국가인 이란이 바로 똑같은 이슬람 공화국의 형태로 가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슬람 공화국을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로만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가지고 있는 오랜 사상, 문화, 문명, 사상 제도가 결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로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한반도가 다른 외세에 우리가 침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시스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이상 우리가 실험했던 전제 왕권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이제는 붕괴하고 국민 주권주의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 국민 주권주의로 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좋은
제도와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과정이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문의 제고, 사문의 사상 문화 제도 이야기이고, 지금 이제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의 그리스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의 비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문의 신화의 이야기, 그리스의 신화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의 신화는 바로 아나톨리아, 티르기의 아나톨리아에서 옮겨왔다는 것, 예, 옮겨왔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아나톨리아에서 옮겨온 것은 또 이 페르시아에서 옮겨왔다는 것. 페르시아에서 옮겨온 것은 다시 우리가 천축국인, 소위 말 지금 현재 이 판찰러스 지역인 이 마고성에서 왔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국사를 복원하는데 지평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양하게 한번 해석해 보는 것이죠. 제가 왜 끈질기게 계속 이 시대에 샤먼의 사상, 제도, 문화, 제국을 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샤먼의 제국, 사상, 문화, 제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류를,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의 비극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스의 신화와 그리스의 비극의 이야기는 바로 샤먼 제국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동서양에 나누어지게 된 그리스의 비극은 서양 사상이고요, 그리스의 그 신화는 동양 사상이기 때문에 이제 동서양의 분기점과 동서양의 철학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이것이 묶여가는가, 그리고 이 묶여가는 것이 어떻게 현대 사상에 우리가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그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국민 주권주의 시대 때 왜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나게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거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거죠. 예, 일단 오늘 강의는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2강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